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쉽게 예민해지는 특성을 이제 유전받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모방학습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군요. 부모님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아이가 그대로 이제 네. 보고 배우면서 불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예요. 대표적인 불안을 야기시키는 양육 태도는 과잉 보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이제 개가 왔을 때 별로 애는 그게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부모님이 오자마자 이러면서 이제 애 안고서 안 돼, 안 돼. 네. 큰일 날 뻔했다. 뭐 이제 큰일 나, 막. 이런 거 하게 되거나, 뭐 하여튼 애가 이렇게 나비 와도 어이구 한다거나, 뭐 다치겠다, 위험하겠다. 애는 미처 불안하다라고 생각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미리 불안을 예견해서 이렇게 다 예방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막연하게 세상이 좀 위험한가 보다. 네네. 나 혼자서는 뭔가 하면 안 되나 보다. 저희 그래서 집에 그런 사람 살잖아요. 큰일 난다. 예. 애들이 그냥 아빠를 닮아가지고 엄마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입에 그냥 달고 사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쁜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 다 강아지 너무 귀엽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들 손을 잡더니 그래 귀여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일부러 애를 잡아 끄는 거예요.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선생님 그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애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을 무서워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부모가 저기 예쁜 강아지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무서웠지만 예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큰일 나 이러면은 저 강아지 오기만 해도 애들이 한 그러니까요. 번도 물려본 경험이 없고 나쁜 강아지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도 개 공포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아이들이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는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일어나요. 특히 가정 불화, 뭐 부모의 어떤 이혼이나 불화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거나 큰 질병을 겪었다거나 뭐 이혼이나 전학과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경험했을 때, 또 직접적으로 자기가 위험한 걸 경험했을 때, 개한테 물렸다거나 교통사고나 화재, 그러면은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공포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랄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깨비가 나타난다. 울면 안 된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온다. 망태 할아버지. 요즘은 또 폴리스가 온다. 영어로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자꾸 애 불안함을 더 하는 거 안 좋은 습관인가요?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좀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아이한테 저는 그냥 좀 정통적인 방법으로 좀 훈육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행동이 잘못이야라고 알려주지, 누가 잡아간다 하면은 그 사람만 없으면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아직 애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겁을 주면 말을 잘 듣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가끔씩 겁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 아이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얘가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면 이렇게 자꾸 어떤 위협적인 어떤 언행, 누가 잡아간다, 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서 걱정하는 애들은 혼자서 너무 겁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냥 좀 대담하고 그냥 듣고도 잊어버린 애한테는 간혹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효과가 좀 있지만. 겁 많은 애한테는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삼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도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경찰차만 보면 갑자기 막 심장 떨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 너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은 좋아하면서 초등학교 이상 선생님들은 왠지 두려운 존재, 교무실 너무 선생님에 무서운 대한 존재. 이미지 자체도 생각을 잘못 하는 만들어주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의 어떤 성장 발달이나 가치관을 위해서도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또 불안한 아이들은 대부분 분리불안이 어렸을 적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좀 아이가 이제 내가 이제 나간다라는 걸 알리면은 애가 막 매달려서 성가시거나 애가 오래 운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잠깐 저기 갔다 올게,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이제 8시간 있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눈 팔 때 사라지는 거 하지 마시고요. 또 정말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요. 특히 유치원 연령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까지 의외로 상담센터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오냐면,
너무 자기 나이에 비해서 조숙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상물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공포물 같은 거, 어떤 귀신 영화, 혹은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이라도 그 안전 또 교육 위험을, 있잖아요. 예, 그럼 사실 어른인 제가 봐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머 내가 후드티 입고 갔다가 진짜 미끄럼 타다가 목에 이렇게 되면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우리가 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그러니까 좀 연령을 지켜주는 거, 어떤 너무 위험을 강조한다거나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좀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영상물은 되도록이면 네.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안전교육과 관련된 걸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나 예. 봐요. 근데 지용이가 워낙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자기 전에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가 자기 싫어서 떼부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무슨 그거 있잖아요. 그 숫자 예, 원 이거 예, 예. 프로그램을 그렇죠. 학교에서 봤는데 뭐가 이렇게 터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는 엄마 너무 무서웠다고. 그게 너무너무 그렇죠. 생각이 난다고. 정말로 많은 아동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실제로 불안이 도져서 오는 경우가 그쵸. 너무나 많고요. 분리불안도 극복됐다가 다시 생겨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뭐 이렇게 죽고 막 이런 걸 애들이 프로그램에서 보고 나면은 엄마가 심각한 얘기를 지금 너무 청소할 웃기네요, 텐데 뭐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그런 것들은 그냥 오히려 막 보라고 격려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너무 어린 그렇지만은 연령에게는 않다. 좋지 않다라는 네네. 거고요. 또 이제 부모님과 양육 태도와 관련해서 너무 깜짝깜짝